은퇴 후 벼랑 끝에 서다. 재미를 잃은 삶을 되찾는 비결은? 혹시 은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한때는 수십 년간 일해온 직장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쉬는 시간이 오겠다는 기대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막상 은퇴를 해보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다는 박탈감이나 허무함이 밀려오기도 하죠. 실제로 회사에 다닐 땐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정작 시간이 남아도니까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허둥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가까운 지인들 중 몇 명이 은퇴 이후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을 겪어왔습니다. 일상에서 재미를 잃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내가 무슨 쓸모가 있을까 같은 우울한 생각에 빠지곤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은퇴 준비를 하시는 분들부터 이미 은퇴하셔서 이런 마음이구나 하고 공감하시는 분들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벼랑 끝 같은 기분에서 벗어나 다시 삶의 재미와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도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사례 1 취미를 찾기 위해 무작정 뛰어든 탐색의 시간.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분은 60대 초반에 은퇴하신 최성민 가명님 이야기입니다. 최성민 님은 원래 자동차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오래 일하셨어요. 박사 학위까지 있으셨고 회사 내에서도 인정을 받다 보니 이 분야에서 아주 오랜 경력을 쌓으셨죠. 그런데 정년이 다가오고 은퇴가 가까워지자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게 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여유롭게 놀면서 지내면 좋지 않나 싶었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의욕이 사라지고 우울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나마 평일 낮에 친구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고 자녀들은 이미 출가해 따로 살고 있기에 집에서 빈둥대며 TV나 보는 날이 대부분이었대요.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 오늘 할 일이 하나도 없구나 싶자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하기만 했죠. 그러다 주변 사람에게 취미 삼아 운동이나 해보는 게 어때? 라는 권유를 받았고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집 앞 공원에 나가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몸을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 이왕 시작한 거 좀 더 제대로 해보자 싶어서 댄스 교실을 등록해 라틴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걸 계기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최성민 님이 한 말 중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은퇴 전에는 내가 이렇게 춤을 출 사람이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내 몸치와 춤 실력은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매일이 새롭고 즐겁더라고요. 새 친구도 사귀고 삶의 재미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작은 호기심 또는 이거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취미가 일상의 활력소가 되어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시해 보이는 일이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과정이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2. 사례 2 봉사를 통해 나의 자리를 다시 찾다.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하신 70대 중반 최미영 가명님의 이야기입니다. 최미영님은 학교 선생님으로 평생 재직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원래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셨는데 막상 은퇴 후에 학교를 떠나니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그동안 선생님이라고 불리며 매일 바쁜 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할 일이 딱 끊기니까 무기력감이 왔고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나이도 많고 어디서 날 써주지도 않을 텐데 하면서 스스로 위축되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친구가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상대하려면 체력이 남아날까? 내가 괜히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앞섰지만 일단 한번 가보기나 하자는 마음으로 참여해봤다고 해요. 센터에서 아이들을 만나게 된 최미영님은 본인이 평생 해오던 일, 즉 가르치는 것에 다시 흥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나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은 학습 지도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선생님 출신인 최미영님에게 딱 맞는 일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녀는 아이들의 일상적인 학교 숙제나 진로 상담을 도와주면서
자신이 다시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해요. 결국 그녀는 일주일에 서너 번 봉사활동을 하며 다시금 삶의 에너지를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달려오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제게는 커다란 위안과 행복으로 돌아오네요. 이처럼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역할과 보람을 찾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나의 전문성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뿌듯해지거든요. 은퇴 후의 의미를 찾고 싶다면 누군가를 위한 작은 도움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봉사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3. 사례 3 인생 2막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50대 후반에 조기 퇴직하신 뒤 전혀 다른 분야에서 제2의 커리어를 쌓게 된 김동철 가명님입니다. 김동철님은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시면서 임원 직급까지 올라갔는데 회사 사정상 희망퇴직을 권고받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여유를 즐겨보자고 여행도 다녀보고 못 다뤄봤던 게임도 실컷 즐겨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허무감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개발을 더 해보고 싶어서 독서 모임도 나가봤지만 뭔가 강한 동기부여가 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러던 중 오래된 후배 한 분이 다세 대주택 리모델링 관련 스타트업을 시작해보자고 제안했는데 건축이나 인테리어 쪽은 전혀 모르는 분야였기에 망설였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와서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까? 게다가 투자도 좀 해야 하는데 위험하진 않을까? 이러한 고민이 컸지만 가만히 손 놓고 앉아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뛰어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을 배우느라 하루에 10시간씩 현장에서 발로 뛰며 전문가들에게 배워야 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죠. 그래도 그 과정에서 김동철님은 새로운 활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전혀 모르는 분야니까 오히려 도전 의식이 강하게 생기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제가 직접 설계도 면밀히 검토하고 건물주 분과 협의하면서 진짜 내가 다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실감을 했습니다. 뭔가를 배워나가는 재미도 있고 성취감이 있습니다. 결국 김동철님은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이제는 리모델링 분야에서 꽤나 입소문이 난 스타트업을 운영 중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를 떠나 이 나이에 또 다른 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좋다며 굉장히 뿌듯해하더라고요. 은퇴 후 재미있는 삶을 다시 찾기 위한 팁? 위 3가지 사례를 보고 그래도 저건 저분들 이야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어떻게 다시 삶의 재미를 찾을 수 있었나 하는 과정입니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몇 가지 키워드를 꼽아본다면 작은 걸로라도 시작한다. 최성민님은 걷기 운동에서부터 시작했고 점차 댄스 교실까지 확장했습니다. 대단하고 거창한 일부터 찾으려 하기보다 그냥 재미있을 것 같은 사소한 일부터 시도해보면 생각지도 못한 길이 열릴 수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또는 잘해왔던 걸 살핀다. 최미영님은 가르치는 일을 통해 봉사활동에서 새로운 보람을 찾았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은 곧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다. 김동철님은 전혀 모르는 건축 인테리어 분야에 뛰어들면서 배움과 도전을 통해 다시 활력을 얻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새로운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나만의 리듬으로 꾸준히 이어간다. 무엇을 하든 처음에는 흥미로 시작했다가도 꾸준히 이어가는 게 관건입니다. 자신이 어떤 리듬과 패턴으로 일하고 시고를 반복하는지 파악해두면 은퇴 후 생활이 훨씬 안정감 있게 느껴질 거예요. 새로운 인맥을 만든다. 모든 사례에 공통적으로 은퇴 후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인맥을 쌓은 부분이 있습니다. 취미활동, 봉사, 새로운 사업 등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게 만들고 그 관계 안에서 다시금 활력을 찾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라는 것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몸이 편해지고 시간이 많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에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낯선 불안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만나본 3분의 이야기처럼
작은 시도와 용기 있는 도전에서부터 인생의 새 즐거움을 찾는 경우는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가 살아온 인생이라는 큰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 전문성,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나의 성향과 관심사까지 모조리 합치면 엄청난 잠재력이 존재하죠. 만약 은퇴 후 생활이 막막하고 재미없게만 느껴진다면 우선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어떤 일을 할 때 흥미를 느끼는지를 찬찬히 돌아보고 너무 대단하지 않아도 좋으니 작은 한 걸음부터 내딛어 보면 어떨까요? 또한 은퇴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은퇴 이후를 미리 고민해두면 좋다는 겁니다. 작은 취미생활 하나라도 미리 익혀두고 새로운 도전거리를 구상해두면 막상 은퇴하고 시간과 에너지가 생겼을 때 훨씬 수월하게 재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이라는 것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드는 새로운 무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두렵고 불안하겠지만 막상 한 발을 내디뎌 보면 의외로 신나고 재미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 손으로 직접 각본을 쓰고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고 관객 새로운 친구들을 초대할 수도 있죠. 그러니 혹시 지금 벼랑 끝에 선 기분이 드시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재미부터 찾아보세요. 아무튼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더 흥미롭고 다채로운 무대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